세월호 참사 유가족에게 사과할 용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세월호 참사 건은 제가 그걸 잘 도지사 때 일어났기 때문에 잘 알죠. 세월호 참사 유가족에게 사과할 용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뭘 사과를 하라는 거죠? 본인이 발언한 거, 본인이 발언한 문제 왜 사과를 하는 거죠? 사과 못하겠다? 그리고 뭐 때문에 사과는 그걸 아니 본인이 발언한 거 다시 한번 들려줘요. 예 사과할 부분을 말씀해 주시면 제가 본인이 사과할 거 발언한 있으면 문제 갖고 사과할 용이 없다는 겁니까? 본인이 무슨 발언 그 제 발언의 어느 부분을 사과를 이렇게 하셔야죠. 죽음의 구판 더 이상 하지 마라. 이런 표현 쓴 거에 대해서 사과할 용이 있다 없다? 그거 죽음의 구판이라는 말씀은 저는 이렇게 제가 조금 시간을 주시면 아니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죽음의 구판이라고 표현한 거에 대해서 사과할 용이 있다 없다? 그 부분은 사과를 요구하시는 것도 제가 이해하지만 저로서는 세월호가 매우 그러니까- 잘못 운영이 되고 있다고 아니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우리 유가족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 성명서를 내고 사퇴 요구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사과할 용의가 있다 없다 그만. 예. 그 세월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할 말이 많은데요. 그러니까 지금 죽음의 구판 더 이상 하지 마라. 이렇게 얘기한 부분에 벌써 대해서 그만둬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예? 그 지금 너무 서울 아니, 광화문 광장에 와가지고 적어도 유가족들에게 이렇게 마음의 아픔을 준 부분에 대해서 사과할 용이 있다 없다. 마음이 아프다는 것하고 그것을 의원님 그러니까 보십시오. 저는 유가족들에게 적어도 유가족들이 성명서를 내서 사과하라고 얘기했단 말입니다. 사과할 용이 있다 없다. 그러니까 제 아니 말씀 그러니까 사과할 용이 있다 없다. 그것은 좀 더 다시 한번 사과할 말씀- 용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됩니다. 그러면 아니 사과할 용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의원님이 그런 식으로 누구에게 강제로 사과를 요구할 수는 아니 없어요. 지금 이 청문회장입니다. 저는 국민들이 그리고 청문회라고 세월호 그렇게- 유가족들이 쳐다보고 있습니다. 청문회라고 무조건 사과하면 안 되고 세월호는 과도합니다. 분명히 세월호는 말씀드립니다. 가도하다. 과죠. 세월호는 가다하다. 10년이 넘었는데 계속 그렇게 하면 되겠습니까? 아니, 그러니까 세월호는 가다하다. 좋습니다. 제가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세월호 관련해서 의원님도 아시지 않습니까? 그때 우리가 세월호 분향소를 경기도가 만들어 가지고 국가 트라우마 센터를 우리가 만들어서 트라우마 센터의 정신과 그러니까- 의사들이 모두 아니 그래서 내린 결론이 죽음의 뭡니까? 구판, 이것은 죽음의 빨리- 구판 더 이상 하지 마라. 이런 표현을 썼단 말입니다. 그렇습니다. 이 세월호를 가지고 계속 그렇게 하면은 단원고등학교 됐습니다. 학생도 예, 예. 못 견디고 그러면 유족이 못 견디고 사과할 생각 전혀 없다. 이런 거죠. 두 번째, 아니, 사과 이 뜻이 손배 가압류로 억울하게 희생된 유족들에게 사과할 용이 있다 없다. 예? 손배 가압류로 억울하게 희생된 유족들에게 사과할 용이 있다 없다. 누가 가압류가 되어 유족이 있다고요? 손배 가압류로 억울하게 희생된 유족들에게 그 사과할 용을- 말씀이 상당히 손배 가압류로 억울하게 그로 인하여 사망했다 그러면 그 정말 잘못된 거죠. 그는 안 된 거죠. 그는 그 회사가 당연히 그렇게 사과 정도가 아니라 아니, 배상의 우리 책임이 그 있죠. 지금 이 손배 가압류 이런 부분에 대해서 더 해야 된다 뭐 이런 식으로 손배 가압류에 대한 아주 긍정적 입장을 내놨잖아요. 근데 이 손배 가압류라는 거 그것은 법에 나와 있는 절차 아닙니까? 그걸 왜 그러니까 이게- 긍정 그러니까- 부정을 떠나서 그거는 법률적 절차인데 그러니까 유족들에게 사과할 용이 전혀 없다. 아니 저 없다 있다 그걸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되죠. 아니 지금 좋습니다. 정확히 따져야지 저보고 무조건 여기 청문 나왔다고 해서 무조건 사과하라 그러면 되겠습니까? 한 가지, 양일동 열사 유족들에게도 사과할 용이 없다. 1번 주세요. 누구요? 양일동 열사 유족들에게도 사과할 용이 있다 없다. 양해동 열사에 대해서는 제가 뭐 특별히 이야기한 게 있습니까? 아니 그 페이북에 올린 글 조선일보 인용해갖고 이것도 똑같은 인식 아닙니까? 언론 보도를 인용했는데 그게 뭐 그래서 제가 무슨 거기에 대해서 양해동 열사가 무슨 문제가 있다 이렇게 한 게 있습니까? 아니죠. 그 당시에 마치 예를 들면 그 우리 노동자들이 분실을 조장한 것처럼 얘기했잖아요. 제가 이야기한 게 없습니다. 페북에 그래서 페북을 닫은 겁니까?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우리 지금 김문수 후보는 전태일 열사 얘기하고 그리고 민주화 운동 얘기하고 그리고 또 학생 운동 시절 얘기하고 그러는데 30대의 김문수와 70대의 김문수의 인식의 차이라는 건 하늘과 땅입니다. 물론 본인이 얘기한 대로 인식은 뭐 세월이 흐름에 따라서 세상을 바라보는 관점에 따라서 바뀔 수가 있죠. 그러나 적어도 지금 이 시기에 고용노동부 장관으로서 역사적 폐기고 도저히 고용
위원장님, 한 사람이 과거에 했던 말과 글은 그 사람의 현재를 보여줍니다. 그렇기 때문에 공인을 판단할 때는 그 사람의 과거 발언이 그리고 글이 주요한 기준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김문수 후보자의 과거를 보며 차마 입에 담기도 어려운 망언의 연속입니다. 세월호 참사 추모를 두고 죽음의 구판, 붉은 유산, 재미 봤으면 걷어치우라 등의 망언을 했습니다. 불법 파업에는 손배 폭탄이 특효약이라고 망언으로 손배 가압류로 억울하게 희생된 분들을 가슴에 씻을 수 없는 상처를 주기도 했습니다. 언론에 나온 쌍용 자동차 30명 읽은 기사 보십시오. 또 건설노조 고 양희동 씨의 죽음에 대해서는 동료 노조원들이 분신을 방조했다는 논죄 조선일보 기사를 페이북에 올리면서 죽음을 막고 생명을 살리는 게 올바른 노동조합 정신이 아닐까요? 라는 마치 분신 방조가 사실인 양 왜곡하고 공격했습니다. 그러나 경찰 조사 결과 동료 노조원들은 분신을 만류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결국 경찰은 분신 방조 의혹에 대해서 무혐의 처분했습니다. 특히 세월호 관련 망언에 대해서 후보자의 입장을 묻는 서면질에 대해서 후보자는 본의 아니게 피해자 유가족들이 상처를 받았다면 그 점에 대해서는 유감스럽게 생각한다고 밝혔습니다. 과연 이것이 제대로 사과라고 생각하는지 저는 답답하고 그리고 국민이 몇이나 동의할지 의문입니다. 세월호 참사 가족협의회에서는 김문수 고용노동부 장관 내정자는 세월호 참사 혐오 모독에 대해서 즉각 사과하고 그리고 사퇴하라고 성명까지 냈습니다. 어떻게 보면 죽음의 구판을 말로 벌린 당사자가 김문수 후보입니다. 적어도 돌아가신 분들과 유가족 분들에게 고통을 드린 망언에 대해서는 분명한 사과가 있어야 청문회를 시작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위원장님, 진심으로 부탁드립니다. 세월호 희생자 유족, 손배 가압류 희생자 유족, 그리고 고 양희동 씨 유족계 후보자가 분명한 사과를 한 후에 질의가 시작되도록 진행해 주시기를 간곡한 마음으로, 절박한 마음으로 부탁드립니다.